한 방에 열댓 명씩 함께 누워서 잠을 잔다면 어떨까요? 요즘 교도소 상황이 이렇습니다. 재소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김호영 기자가 교도소 생활을 체험해봤습니다. 지은 지 63년 된 안양교도소. 신체 검사와 마약 소지 확인으로 입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청기 틀리, 지금 현재 목록이 없어요. 소소한 적 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금간벽과 녹슨 지붕이 교도소의 나이를 짐작케 합니다. 정원 1,700명인 이곳의 수용률은 134%. 이미 2,300명 가까이 수용 중입니다. 기자가 들어간 곳은 비교적 넓다는 7.4평 넓이의 혼거 수용실. 평소 이 안에서 15명 정도가 함께 먹고 자는데 동시에 바닥에 눕자 고개도 돌리기 빠듯할 정도로 방이 가득 찹니다. 방에 붙어있는 녹슨 화장실은 몸을 씻고 설거지하는 주방 겸 욕실입니다. 혼자 써야 하는 독방도 2~3명씩 함께 쓰는 일이 다반사. 독방이라 부를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됐지만 선풍기와 얼음물 말고는 더위와 싸울 방법이 없다 보니 같은 방 수용자의 체온조차도 짜증과 다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교도관에 대한 욕설과 폭력, 자해 위협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산 좀 하고 시사하다가 다 뒷순위를 물려버리는 거야.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챙기고 있냐고. 법무부는 재소자 교화에 집중할 수 있게끔 교정기관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교도소가 수감자들로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약을 달라며 볼펜을 삼키는 재소자도 있는데 의료 처우가 열악하다며 교도관을 고소 고발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한계에 내몰린 교정 현장을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수용자가 갑자기 교도관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자해를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교도소에선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엔 교도관들이 심정지 상태인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의료 담당 교도관들이 현장 출동부터 응급처치까지 모두 담당합니다. 원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안 줬다고 자해를 하거나 볼펜이나 볼펜심 이런 거를 삼킵니다. 제 앞에서 이제 볼펜으로 손을 이렇게 3번 찍더라고요. 지난달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률은 130%에 달합니다. 30명이 1,500명 수용자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료 문제가 생길 경우 교도관들의 업무 과부하까지 이어집니다. 수용자 1명이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이렇게 교도관 3명이 동행해야 합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달 평균 진정건만 한 1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료 처우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전국 교정시설 정원은 56,614명, 현재 수용 인원은 65,000명이 넘습니다. 정원 초과 상태는 2013년 이후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또 몰랐던 이야기 더로 넘어가기 전에요.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바로 이 퀴즈입니다. 한국에는요, 땡땡을 위한 땡땡 교도소가 있다. 누구를 위한 어떤 교도소가 있는 걸까요? 자, 이 내용 정답은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에요. 대선 후보들이 교정시설의 변화를 예고하는 공약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용주 평론가. 특히 새 후보 중에 두 후보가 교도소를 옮겨야 한다 이런 공약을 또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만큼 교정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요,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김문수 후보는 대전교도소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놨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징역답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러는 이유가요. 청주교도소나 대전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있는 재소자도 힘들고 그걸 관리하시는 교도관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게요, 처음에 이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지었을 때는 이 도심 외곽에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이 커지고 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서 지금 교도소가 도시 한복판에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용률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뭐 보면은 뭐 100%가 넘고요. 여성 네. 교도소 같은 경우엔. 그리고 또 남성 재소자 같은 경우는 막 200% 가까운 이런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교도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의 징역형이 네. 강제 노역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 노역이라는 것이 조금 이 실효성이 좀 없고 또 이 교정 효과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징역을 징역답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교도소 얘기를 조금 해보기 위해서요. 교도소장 그리고 또 교정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금용명 소장님 저희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런데 마지막에 근무를 하셨던 곳이 안동교도소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것도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까? 예, 제가 퇴직할 때 안동교도소는 수용률이 120%가 넘었습니다. 120%가요? 예, 실제로 120%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 거실이나 신입실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용률은 13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동교도소는 1986년에 이전해서 신축된 건물이면서 수용 거실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1인실의 경우는 그 화장실이 차폐 시설이 그 상반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2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경우에 그 용변을 보는 냄새가 화장실에 다 이렇게 다른 수용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설거지, 세면, 세탁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예. 그런데요. 이런 교정시설의 문제가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늘어나는 범죄자 또 그리고 비좁은 수용시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자,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는 또 트럼프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알카트라즈라는 그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아, 그 바다 위에는? 네, 그 영화도 있었죠. 더록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알카트라즈 탈출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이 알카트라즈를 재건하고 재개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알카트라즈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샌프란시스코 그 앞에 있는 떠 있는 이 약간 무인도 바위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1930년대에 이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정시설로 만들어놨거든요. 아, 저기군요. 네, 저희가 교도소예요. 그래서 저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저 바다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지난 저게 1934년부터 1963년까지 29년 동안 교정시설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탈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왜요?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 바다 때문에? 바다가 거칠고 저기에 네. 또 너무 많은 또 이 교도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교도소를 다시 한번 뭐 이제 부활시켜서 저기다가 이제 뭐 흉악범들을 집어넣자 이러는 게 이 트럼프가 하는 말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트럼프가 엘살바도르 이 교도소와 함께 뭐 이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사실은 수리 보수를 하는 데만 거의 뭐 100억 가까운 돈이 든다라고 얘기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동떨어져 있고 또 관리가 힘들어서 보통 교도소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돈을 써야지 저게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저기가 알카트라즈 내부라고 하네요. 내부는 네. 또 저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과연 여기를 진짜로 부활시킬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손수호 변호사,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아예
중범죄자를 위한 전용 교도소를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각지에 프랑스령을 두고 있죠. 예. 그 중에서 브라질 북부에 위치한 프랑스령 기아나가 있습니다. 여기 밀림 한가운데에 특급 보안교도소를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 이게 2028년에 개소될 예정이 있거든요. 네. 프랑스 정부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6,250억 원, 4억 유로를 썼는데 수용 가능한 죄수 인원은 5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약 밀매범 또는 테러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거고 24시간 전자장치에 의한 감시 아래에 놓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산책이나 면회도 극히 제한될 것이며 특히 여기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강경한 얘기를 했어요. 나의 전략은 단순하다, 간단하다. 모든 수준에서 조직범죄를 척결하겠다라면서요. 이 교도소가 그러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교도소에는 여러 그 마약 조직원이라든지 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극단주의자 등을 수용하는 초고도 보안 구역이 특별히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런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어떤 조직 범죄자들의 경우에 이 보스가 조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범죄, 응징 이런 것들을 지시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예 부하들을 접촉할 수 없도록 강경하게 이런 보안 구역을 두겠다라고 밝혔고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게 있습니다. 영화 빠삐용. 네, 빠삐용이요. 네,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이 빠삐용의 무대가 된 게 이제 이른바 악마의 섬인데 이번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곳이 악마의 섬은 아닙니다만 같은 지역이에요. 네, 행정구역이 같거든요. 생로랑 디 마론이라는 그런 구역인데 이 악마의 섬 교도소는 53년에 폐쇄가 됐고요. 재소자들이 평균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이 교도소도 내륙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글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사실상 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또 정글 한가운데에 저 교도소를 만들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해외 각국이 최악의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요. 악명 높은 교도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극과 극 교도소. 자, 먼저 만나볼 곳은요. 수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올까요? 이용재 평론가 딱 영상만 봐도 굉장히 혹독해 보여요. 저 교도소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저 교도소 이름은 세코트라는 이 교도소입니다. 저게 2023년에 문을 연 이 테러범 수용센터라는 곳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은 굉장히 새로 지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제 잡혀 있는 이 범죄자들을 보면은 테러범도 있지만 사실 갱단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엘살바도르에 굉장히 그 유명한 갱단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3개의 모든 갱단 멤버를 다 잡아서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머리도 삭발을 시키고 어디 이렇게 지나갈 때는 지금 저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원, 저 방에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침대가 80개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명이 그냥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습니다. 베개도요? 네, 그리고 저기가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30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운동이 사실 운동이 아니라 그냥 교도관이 보는 데서 약간 좀 스트레칭하는 그래서 굉장히 악랄한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회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 엘살바도르 헌법적으로 이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은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저기에 갇혀서 언제 나오느냐? 영원히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저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용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인데요.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랑 협약을 맺어서 최근에 저기에다가 그 불법 이민자, 갱단으로 유추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저기다가 수용을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트럼프가 쾌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그래서 의원들이 실제로 저기에 가서 어떤 상황인가 봤습니다. 지금 저건데요. 저기에 나오는 사람이 미국 하원 의원 맷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봤더니만은 그 이민자, 불법 이민자였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와서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이 후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옥을 보고 왔다.
물론 트럼프가 또 어떤 진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쾌감을 느꼈다는 부분은 사견인 것으로 저희가 예.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 네. 이게 엘살바도르 교도소만 혹독한 게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별명이 지옥인 교도소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보신 교도소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죠. 네. 그런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그래요? 굉장히 청결해요. 일단 깨끗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지옥이라고 불리는 교도소가 있는데 깨끗한 지옥. 바로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ADX 플로렌스라는 교도소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최고의 보안 수준을 이제 보이는 그런 교도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60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독방이 490여 개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수용된 재소자들이 하루 중에 이제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 내의 수용실의 구조를 보면은 네.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10cm 폭의 창입니다. 저걸 창이라고 해야 될지 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또 교화용 TV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TV도 흑백 TV고요. 하루 종일 종교 방송만 나옵니다. 종교 방송만. 네. 그리고 아까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혼자 갇혀 있는다고 했잖아요. 네. 1시간은 빕니다. 그 1시간은 운동을 위한 시간인데 이때 저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나와서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이때도 3명이 감시를 하고 또 수감자들끼리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합니다. 동선을 다 차단하고 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쉽게 버티기 힘들죠. 뭐 환각 증상이나 또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여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것도 형벌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도 형벌이니까 교도소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유사한 곳이 있습니다. 흑돌고래 교도소라고 불리는 그런 교도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연쇄살인이나 또는 아동성범죄 등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 흉악범들이 수용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교도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으로 대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한 번도 동정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갈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죽어서 나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무시무시한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용돼 있던 재소자가 사망하면 밖으로 못 나가요. 즉 공동묘지에 묻히는데 그 공동묘지가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그 정도요? 결국 굳이 따지자면 죽어서도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엄격하고 가혹한 교도소를 살펴봤어요. 금융모 소장. 우리도 그런데 좀 엄격해져야 된다. 또 조금 더 가혹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중남미와 우리나라는 교도소 문화에서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남미의 그 범죄자들은 조직 폭력과 마약이 결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피해를 많이 주고 매우 위험한 수용자들이 많아서 교도관들한테도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용자는 그 예로부터 수용자가 비교적 온순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교도관들의 지시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 5.16 혁명 이후나 또 80년대 초에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구금한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교도소는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극과 극 지옥편을 봤다면요. 이번에는요. 수감자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까운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This is my room. Wow, it's big. Yeah, TV, DVD, yeah, computer. The bed is comfortable. Sit. Yeah. Yeah. It's like a college dorm. I have my washing machine, my dryer, and I have my shower. Brand new. 아니 이용주 평론가 저기가 교도소가 맞습니까? 네, 따라따라따 완전 그 러브하우스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저기가요 노르웨이에 있는 바스토이 교도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리조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신설 뭐 빌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기에는 놀랍게도 살인이나 조직 범죄, 마약 거래, 성폭력 뭐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기에 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와 저게 지금 뭐지? 그러니까 심지어 저기에서요 정원도 있어서 막 일광욕도 하고요. 뭐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제 형편보다 나은데 누가 죄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저렇게까지 그 범죄자들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이유가 저렇게 하면은 재범률이 줄어든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저기 노르웨이의 재범률은요 16%로 유럽의 평균 재범률보다 반 정도 낮고요. 저게 지금 일광욕을 하는 거라고. 네, 그렇죠. 유럽 연합의 재범률보다 5분의 1이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바스토이 교도소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딱 그렇게 행동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환경을 줘서 좋은 생각을 해서 교화를 시키자라는 것이 저 교도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그리고 스페인에 위치한 아랑후에즈 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세계 최초로 이 수감자 육아를 허용한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네. 3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이 수감자, 이 재소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디즈니 만화도 틀어주고 네. 또 외출을 할 수 있는 뭐 외출 허가도 받으면 뭐 휴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스페인 교도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쪽도 사실 재범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외 교정시설을 저희가 쭉 보고 나니까요. 그러면 한국 교정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요.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저희가 3곳을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곳입니다. 어디가 될까요? 경북 북부 교도소.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네,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렇게만 들으면은 이게 어디지? 뭐 잘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예전 명칭을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유명했던 청송교도소. 네, 이름을 바꾼 건데요. 네. 사실 굉장히 좀 특정 지역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이름 바꿔달라 요구를 했고요. 2010년에 청송교도소에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 위주로 수용을 했죠. 네. 그리고 전체 800여 개의 방 중에 700개가 독방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흉악범들도 여기에 수용돼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예, 조직폭력배 김태촌, 조양은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탈옥수 신창원, 또한 성범죄자 조두순도 있었고 네. 또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수용되어 있는 김길태, 12살 소녀를 무참하게 강간 살해한 범인이죠. 그리고 또 오원춘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원춘은 흉악한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공식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범행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다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참 입으로 옮기기 힘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오원춘도 현재 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무 소장님, 흉악범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으면 교도관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으는 이유는 뭔가요? 그 흉악범이나 이런 관리에 어려운 수용자들은 네. 그 1인을 관리해야 됩니다. 진료나 운동 또 그 치료, 목욕 등의 경우에 이제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 한 명당 그 직원 2명이 이렇게 개요를 하기 때문에 네. 수용 관리상 이 사람들을 그 한 곳에서 집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독방이 가장 많은 교도소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우리나라 다른 교도소는 1인 수용실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아서 수용 관리와 또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재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정시설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교정시설 바로 서울 동부구치소 그리고 서울구치소 두 곳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부구치소, 교정시설계에서는 일명 호텔급 시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예. 그리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머무는 곳이 쉽지 않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동부구치소는 신설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졌고 지나가다가 이제 보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구치소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데 또 상당히 내부 시설도 쾌적하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변호인 만나기도 쉬워서 상당히 선호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구치소 전에는 또 남부구치소가 있었거든요, 서울에도. 네. 근데 남부구치소는 또 가보면 또 공원 느낌이 날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좀 짓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어야 되느냐 또는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구치소랑 서울구치소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다는데 자 보면은 지금
전청조, 이영학, 유영철, 강호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전청조 씨는 그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이잖아요. 제가 전청조 씨를 변호한 건 아니고 그 전청조 사건에서 의혹을 샀던 그 남현희 펜싱 그렇죠. 감독을 네. 이제 변호해서 불송치를 받아낸 건데 이 전청조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또 구치소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게 내용이 들어옵니다만 다 진실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굉장히 논란의 어떤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또 계속 화면에 나오는 이 전청조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현재 그 수용 중인데 최근에도 뭐 언론에서도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됐었죠. 그 교도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뭐 어떤 일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최근 일들은 아니고 이번 건으로 감옥에 가기 전에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있던 일들이 보도됐는데 그게 지금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굉장히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뭐 잘 수용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교정시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정시설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청주 여자교도소가 뜹니다. 여기 여성 전용 교도소,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데 여기가 심각한 과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법상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이 2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은 개선 권고가 나오고 있고 권고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배상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금 받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청주 여자교도소는 과밀이 더 심각합니다. 수용률이 이제 139%인데 실제로는 훨씬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더더욱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짐 때문입니다. 짐. 이게 교도소에서 징역을 산다고 해서 개인 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남성 재소자에 비해서 조금 더 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을 다 놓다 보면은 잘 곳이 부족합니다. 또 짐을 놓기 위해서 사물함 같은 걸 관물대를 설치하면 더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평론가, 그럼 여기 누가 있는 겁니까? 저기에 최근에 뭐 온라인에서 나오는 글로는 뭐 저기가 범죄업계 탑티어만 수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중범죄를 저지른 여성 그 수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고유정, 엄인숙, 최서원 뭐 이런 분들이 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뭐 이은혜도 있고 뭐 엄인숙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정확히 저기에 있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뭐 저기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은혜 같은 경우는 저기 없다는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교정시설 관계자가 또 확인을 해주기도 했는데 자 그만큼 개인 정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수감자들의 고령화 때문도 있다고요? 네, 교도소를 새롭게 짓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령화도 역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경주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버교도소가 됐습니다. 실버교도소요? 65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만 수용하고요. 여러 가지 좀 시설도 개조를 해서 고령 수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좌변기, 사유장, 싱크대들도 다 바꿨습니다. 고령자 전용 교도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 재소자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또 문제가 바로 교정 의료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면 소장님, 그러면 자, 이 과밀 문제, 교정시설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 수용 정원이 5만 명이 안 되는 구조인데 6만 5천 명 정도까지 수용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교도소를 건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우려는 두 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와 지가 상승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교정본부 내에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교도소는 도시의 기피 시설이 아니라 기반 시설이라는 인식을 항상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범죄가 또 줄어든다면 이런 문제, 고민들도 함께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정시설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